자, 이번에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자, 일단 너희들, 속력 이런 거는 배웠잖아. 예전에 속력, 시간분의 거리. 이제 이걸 배웠는데, 속도가 뭐냐면, 그래서 속도가 뭔지를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음? 시간의 진분분의, 위치, 시간의 증분분의 위치의 변화, 혹은 이걸 이제 간단하게 변위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시간의 차이분의 위치의 차이, 이게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응? 알겠지? 속력이랑은 달라. 이거는 이제 방향성을 갖습니다. 속도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거는 수직선 위에서 어떤 점이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할 때만 이제 볼 거야.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보세요. 수직선 위에 점 P가 이 P의 위치가 어떻게 이제 주어지냐면 X는 T 플러스 T 제곱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주어질 거래. 시간이 정해지면은 P점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T가 3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그러니까 순간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이제 이 위치가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 수직선 위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지금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찾냐면, 속도는 말이야. 뭔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했는데,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바로 여기에서 t를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리미트 시간의 차이를 0으로 보내주면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좁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말은 이거지 않습니까? 자, x가 지금 현재 x가 ft t에 대한 함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이런 걸 뜻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t를 0으로 보내주면은 어떤 순간에서의 속도가 나올 거라고. 이 차이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가 나올 거예요. 얘는요 순간 속도가 나올 거야. 우리가 여기 리미트가 이렇게 붙여졌으면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dy, dx. 얘는 뭘 의미하지?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 y의 변화율. 이렇게 의미하지.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d, x, dt는 뭐겠어? t에 대한 x의 변화율. 이렇게 의미하잖아. 얘가 뭐라고?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속도를 의미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바로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 속도를 구하고자 할 때 얘를 시간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을 하세요. 그러면 d, tt, d, tt 시간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t 더하기 t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t 더하기 1. 순서를 좀 바꿨어요. 2t 더하기 1이 됐어. 시간 t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t가 3에서의 속도는 뭡니까? t가 3에서의 속도? 7이구나. 얘는 이제 7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t는 3일. t는 3일 때 7이에요. 괜찮죠? 3 이렇게 구했어요. 3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뭔가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가속도. 지금 여기서 이제 속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가속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속도 얘를 v라고 이렇게 나타냅시다.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평균 가속도를 의미를 하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이제 순간 가속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그냥 바로 붙여볼게요.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얘는 이제 가속도 a를 의미해요. 순간 가속도.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가속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를 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야. 속도의 변화. 뭐라고? 이 속도는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시간, 위치. 가속도는 여기다 또 쓰면은 가속도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런 의미잖아. dt v라는 의미잖아. 근데 v가 뭐였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dx. 알겠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자, 다시 한번 쓰면 위치를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얘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아무거나에 대해서 미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미분. 시간에 대해서 미분. 미분한다는 소리죠? 미분.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할까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2지.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잖아. 맞죠? 가속도.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상수함수네요. 얘는. 가속도는 2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지금 여기를 한번 잘 봅시다. 시간, 위치를 자, xv. a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위치, 속도, 가속도.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속도와 가속도는 시간과 이렇게 관련이 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각에 대한 한번 변화율, 뭐가 변화를 하는데 시각의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대. 어떤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함수의 변화율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m씩 늘어나는데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m씩 늘어난다. 자, 이 말 잘 보세요. 몇 초 3m씩 늘어난다. 우리가 이 시간을 t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t초 후에는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이 2m니까 몇 초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얘네가 3t가 되겠죠. t초 후에는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3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 몇 초 3m씩 늘어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처음에 2m라고 쓸 수가 있고요. 뭐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t초 후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0m가 딱 됐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막 늘어나서 점점 막 이렇게 늘어나. 근데 이게 딱 10m가 됐을 때, 그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자, 한 변의 길이가 10m가 됐을 때. 아까 문제에서는요, 딱 이 순간에서잖아. t는 3에서의 뭐 속도랑 가속도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m가 딱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가 변화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시간에 대한.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니까 넓이의 변화율. 시각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요. t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 이 넓이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자, 아까 봐봐. 이렇게 x가 t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그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잖아요.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넓이를 t로 빨리 표현을 하세요. t초 후는 이렇게 변한다며. 그럼 넓이는 뭐겠어? 이걸 제곱이잖아. 2 더하기 3 t의 제곱이잖아.
넓이는, 이 넓이는, 맞죠? 이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S는 얘예요. 그러면은 얘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르는 순간이 몇 초일 때죠? 얘가 언제 10m가 돼? 언제 10m가 됩니까? t가 3분의 8일 때? t가 3분의 8이군요. 여기서 t는 우리가 가로 열고 t는 3분의 8초인 순간이구나. 10m가 될 때는. 그럼 얘를 딱 이 순간 10m가 됐을 때니까 이 10m, 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 S'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뒤통수 치고 3t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여기다 얘를 미분한 걸 또 곱해야 되지. 3 이렇게 빠지지 말고 얘를 해야 돼요. 얘 정리하면은 6 3t 더하기 이렇게 놔둬 봅시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했는데 어느 순간에 10m인 순간에 미터가 여기 없네. 시간을 넣어야 되네. 시간.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m가 됐을 때 시간이 뭐라고? 3분의 8초인 순간이라고. 넓이가 10m가 되는 순간이랑 넓이가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10m가 되는 순간이랑 바로 이 순간이랑 같은 때이라고. 얘랑 같은 말이야. 알겠어? t를 집어넣으세요. 그 순간. t 3분의 8 넣으면 10이 되고 얘는 t가 3분의 8초일 때 얘는 60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60, 이 단위는 뭐냐면요. 얘는 지금 넓이니까 이때 단위는 미터의 제곱이잖아. 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을 우리가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미터의 제곱 per second.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왜냐면 얘 자체가 뭐예요? 얘 자체가 뭐야?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나눈 건데 리미트 시간을 0으로 보내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넓이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고 초가 시간의 단위는 초니까 이 단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잘 물어보지는 않고 요 수치를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2m의 길이가 넓이가 늘어난다. 한 변의 길이가 10m가 됐을 때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데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찾고 싶을 때는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t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m가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시간이 기준이에요. 언제 이 10m가 되냐? 이 시간도 항상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결국에 시간으로 다 모든 걸 나타냈으니까 그때 시간을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학생들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좀 이제 복잡해 하는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 어떤 함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꾸며야 돼요. 어떤 함수를 ft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주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시각에 대한 t에 대한 y의 변화율. 이렇게 얘를 찾고 싶을 때는 얘를 구해야 돼요. 리미트 t는 0으로 가고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바로 dy dt가 되죠. 맞죠? 이렇게 또 달리 표현을 하면은 f'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요 함수는 이 함수는요.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 이 함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넓이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넓이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봤는데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문제에서 주어지면 좋고 아니면은 우리가 잘 꾸며줘서 그 다음에 미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알겠죠? 자, 도함수의 활용 지금까지 한번 다 살펴봤어요. 여러 군데서 이제 이용이 이제 됐는데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